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영어, 문부성 영어의 정혜승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부성 영어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똑똑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부성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 많은 수의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보가 거의 없어서 매우 당황해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문부성 영어 시험 시간 그리고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부성 영어는 총 5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자, 60분 동안 50문제 푸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죠. 매우 어려운 문법적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자, 이과생은 80점 그리고 문과생은 90점 정도 나와야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부성 영어 시험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0년 이상 정도의 이제 기출문제를 쭉 분석했을 때, 자, 문제는요, Part 1에서부터요. 자, Part 5, 그렇죠? Part 1에서부터 Part 5까지 5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이 되겠고요. 자, 물론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2010년, 2011년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Part 1에서부터 5의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내가 푸는 문제에 Part 1에서 Part 5 이 문제가 나온다라는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잘 풀 수 있도록 문법적, 독해적, 그리고 어휘적인 면에서 잘 실력을 갖춰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Part 1부터 5까지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1. Choose the word that best completes each sentence. 열문항. Part 2. Choose the word or phrase that best completes each sentence. 열문항. 자, Part 1, Part 2는요. 뭐냐면 얘는 쭉 이런 식으로 괄호 넣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괄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Part 1은 어휘를 고르세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고르면 되고요. Part 2는 어휘 또는 구를 고르세요 라는 유형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Part 1 단어 하나를 고르는 데 있어서는 올바른 전치사를 고른다거나 아니면 적절한 동사의 형태를 고른다거나 아니면 이 문맥상 어울리는 동사를 고른다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자, Part 2는 이제 단어랑 구까지 가니까 문법적으로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Part 1, Part 2에서 우리가요, 빠르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Part 3 들어가겠습니다. 자, Part 3가 난이도 가장 높은 부분이 되겠어요. 자, 문제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in the following paragraphs, one of the underlined parts is grammatically incorrect. Choose the incorrect part. 열문항이에요. 자, in the following paragraphs 해가지고 단락이 나오죠. 각각 단락들이 나오는데, 자, 거기에 밑줄 쳐져 있는 부분 중 한 곳이 문법적으로 틀렸습니다. 자, 틀린 부분을 고르세요. 자, 많이 들어본 내용이기는 해요. 그렇죠? 우리가 수능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공인인증시험을 준비를 했을 때는 이러한 유형이 나왔어요. 1번 문제 이렇다라고 하면 또 A, B, C, D 해가지고 단어 또는 구, 길어봤자 구 정도가 밑줄 쳐져 있고 A, B, C, D 중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문부성의 Part 3는 어떤 면이 다르냐면 이 단락에서 절 또는 문장의 단위로 모두 다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개에서 5개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각 단락에
전부가 밑줄 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서는 문법적으로 틀린 게 포함되어 있는 보기를 고르세요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니 모두가 밑줄 쳐져 있으니 이게 눈에 빨리 들어올까요? 빨리 들어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은 딱 봐도 눈에 확 들어오는 자, 그러한 문법적 오류가 아니라요. 정말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법적 오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관사가 있어야 되는데 관사가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관사를 썼다든지 뭐 수일치를 해야 되는데 S가 빠져 있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단수 명사를 써야 되는데 복수 명사를 썼다든지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든지 없어야 되는데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훅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틀리게 써놓고 고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생긴 게 10문항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부성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면서 시간 어떻게 우리가 분배를 할 것이냐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을 할 건데 일단 파트 1, 2는 빠르게 훅훅 지나가시고 파트 3에 어느 정도 시간을 좀 확보해 주셔야 돼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파트 3에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part 4. Choose the most suitable word or phrase from the list to fill each of the number blanks in the passage below. 자, 여기서 보면 passage가 나와요. 본문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본문이 나오고요. 본문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자, 그게 10개 뚫려 있어요. 자, 그러고 각각 구멍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단어나 구를 고르세요. 자, 빈칸 채우기인데, 아까 파트 1, 2랑 다른 점은 얘는 본문 내에서 빈칸이 나온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되셨죠? 자, 이 part 4는요. 이 빈칸에 괄호에 들어가는 것들이 전체 이제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뭐 연결어를 묻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문법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문맥상 가장 어울리는 동사를 찾는 자,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동사나 아니면 형용사. 자,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 문법, 어휘 모두를 다 테스트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파트는 바로 part 5가 되겠고요. 이것은 또 part 1과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select the best answer to each question listed below it. 자, 지문이 나오고요. 한 지문에 5개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지문, 5개의 지문, 그리고 5개의 질문 이렇게 2개의 자, 지문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문의 길이가 되게 중요한데요. A4 용지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의 자,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짧지 않습니다. 정말 긴 장문의 글이고요. 여러분들이 자,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긴 영어의 글을 접한 지가 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읽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독해를 푼다라고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속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part 1에서부터 5 유형을 살펴봤고요. 물론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서는 올바른 순서로 재배열해라 라는 전혀 다른 유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문부성 영어를 저와 함께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은요, 이제 2가지 수업이 있는데요. 바로 문법 정리편이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전 문제편이 있습니다. 자, 문법 정리편은요, 바로 주제별로 제가 문제풀이를 해드리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1강 이제 시제부터 시작해서 2강 조동사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이어져 나가는데 자, 처음에 개념 설명이 들어가고요. 그 개념 설명은 짧게 들어가고요. 자, 이 개념을 각각의 문제를 통해서 문제 안에 적용시켜서 되게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개념만, 이론만 쭉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응용이 가능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실전 문제는 주제별로 싹 정리를 한 것을 이제 섞어 놓고서는 문부성 문제와 가장 유사한 문제들로 만들어서 자, 그걸 다시 테스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구잡이로 주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풀면서 이 부분 내가 좀 덜 이해했구나. 이 부분은 확실히 이해했구나.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기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 중에서 이제 문부성 영어 기출 문제를 접하지도 못하고 시험장에 가시는 학생들이 많으신데요. 자, 실제로 기출 문제 파트 1에서부터 3까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직접 풀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 자, 수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 문법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문부성 문법 정말 융통성 없고 까다롭고 재미없습니다. 자, 근데 이 어려운 것을 어렵게 설명하는 건 사실 책 읽기 하듯이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빠르게, 그렇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수업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 문법이 빠르게, 쉽게 정리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믿고 문법 수업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독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독해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기술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스키밍, 두 번째는 스캐닝, 자, 세 번째는 paraphrasing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본어로 쓴 글은 되게 빠르게 잘 이해를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로 A4 용지 한 장 이상의 글을 읽으려고 하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느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스키밍이 되겠습니다. 스키밍은요, 바로 훑어 읽기라는 능력이죠. 자, 각각의 단락을요, 저와 함께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은 빠르게 훑어 읽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근데 빠르게 훑어 읽는다고 다 될까요? 아니죠. 빠르게 훑어 읽으면서 무엇을 잡느냐?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연습을 단락별로 여러 개의 글을 통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글을 준다고 해도 자, 단락을 딱 봤을 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쑥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네,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스키밍 실력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이에요. 자, 스캐닝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읽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쭉 스키밍을 했어요. 내용 파악이 됐어요. 자, 그럼 1번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갔더니 자, 이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이것은 뭔가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자, 별표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스키밍, 쭉 훑어 읽으면서 이 별표의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죠. 자, 그 별표의 위치를 잡았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중요한 문장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스캐닝 실력을 길러볼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쭉 됐는데 자, paraphrasing이 안 돼서 답을 항상 틀리는 학생분들이 계십니다. 자, paraphrasing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휘나 아니면은 문법의 형태를 바꿔가지고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1번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에 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A, B, C, D. 자, 내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읽었어요.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읽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본문에 있는 내용을 빼다가 ABCD에 탁 박아 놓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 영어 문제는 없죠. 어떻게 했어요? 얘를 C에 넣었지만
별표라고 하면은 뭔가 별표 다시 느낌으로 의미는 같지만 표현은 다르게 바꿔서 넣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자,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보기의 답에서 다르게 paraphrase 됐는지 자, 그것을 계속 연습을 하면서 내가 정확하게 찾은 답을 보기에서도 정확하게 이어갈 수 있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kimming, scanning, paraphrasing은 수준 높은 어휘가 담겨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글을 통해서 꾸준히 연습을 하면서 독해력을 끌어올리도록 할 거예요. 자, 마지막 어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어휘 목록을 주고 외우세요. 이디엄 목록을 주고 외우세요 라고 하면은 자, 그닥 의미가 없어요. 자,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죠. 어휘책을 자, 준비해서 그 단어를 계속 키워나가는 거. 제가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문부성 점수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보캡이나 자, 그럼 이디엄을 자, in context 문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강사로서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빈칸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요. 자, 빈칸에 보기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ABCD에 나온 단어를 모두 다 뜻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답이 틀려요. 왜? 이 뜻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이 문맥 안에서 여기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매치시키지 못해서 그런 거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왜 그래요? 그냥 목록만 계속 외웠어서 그래요. 문맥 안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각각 개별적인 뜻만 외웠기 때문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문제를 통해 가지고 계속 어휘가 어떻게 문맥 안에서 쓰이는지 독해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러한 단어가 이러한 문맥에서 쓰이니까 확인해 보시죠. 계속 문맥 안에서 쓰이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1에서부터 5까지 문맥에서 쓰이는 부분을 확인하는 문제에 있어서 놓치지 않도록 확실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문부성 영어 자, 준비를 자, 문법, 독해, 어휘 면에서 같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바로 자, 문부성 장학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자, 여러분의 문부성 꿈을 제가 확실히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믿고 저희 수업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저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